자, 페이지 581페이지. 수송설비하고 전기설비 파트, 홈네트워크 설비 파트하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부분 되면 수송설비 파트가 됩니다. 수송설비는 한 문제 정도가 기출되는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엘리베이터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수송설비는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있죠.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런 공항이나 이런 데 보면 지하철 연계되는 데 이런데 이동 보도 같은 게 있습니다. 옆으로 수평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런 형태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수송설비는 엘리베이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0회 때 에스컬레이터 한번 냈다가 문제가 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승강기 위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엘리베이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 학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올해 건상기 부분하고 안전장치, 이것을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안전장치적인 측면하고. 그래서 보통 이 건상기는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움직이는데 구동하는 데 필요한 장치들을 건상기라고 칭합니다. 건상기. 그래서 그 앞에 보시면 먼저 581페이지 건상기 나오죠. 건상기는 엘리베이터 구동에 필요한 전동기라든지 제동기나 감속기라든지 견인구차, 균형추 이런 것 같이 엘리베이터 구동에 필요한 장치들을 건상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들이 나오는데 거기 넘겨보시면 583페이지 보면 안전장치가 나오죠. 정기적 안전장치하고 기계적 안전장치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 안전장치하고 기계적 안전장치. 자, 그런데 시험이 흐름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 하면 18회 때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인 조속기 형태가 기출이 됐고요. 그 기계적 안전장치 있죠? 그 1번이 기출되었습니다. 조속기가. 그리고 나서 앞전에는 종합 문제로 내면서 자, 이 기어레스 방식이 기어레스가 직류야 교류야 그걸 테스트한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어레스 방식은 보통 저겁니다. 고속 엘리베이터에 사용하는 거든 고속도로는 전부 다 직류를 쓰거든요. 그거 개념을 출제하고요. 그러면 올해 대비해서 이 안전장치, 이 안전장치를 공부하실 때 주의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 거기에서 3번에 나오는 있죠? 전자브레이크에 대해서 공부해 놓으세요. 올해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자, 3번에 전자브레이크가 나와요. 전자브레이크. 그래서 이제 전자브레이크는 보통 전동기 토크 손실을 생겼을 때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자브레이크가 전동기가 뭐예요? 전동기가 모터죠. 전동기가 모터예요. 모터. 보통 옛날 모터라고 했죠. 예.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것이 전자브레이크입니다. 이 전자브레이크 공부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공부할 것이 거기 7번에 보시면 슬롯다운 스위치가 나와요. 7번하고 8번 공부해 놓으십시오. 자, 7번, 8번이 바로 최종 계층.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 도달했을 때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키는 스위치입니다. 도달했을 때 승강기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키는 것이 슬롯다운 스위치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자동 정지시키는 것이 일단은 무슨 스위치가 먼저 가동을 한다? 1차적으로 슬롯 다운 스위치가 가동이 됩니다. 1차적으로 슬롯 다운 스위치. 이 슬롯 다운 스위치가 바로 이 스토핑 스위치죠. 이 스토핑 스위치가 가동을 해서 1차적으로 먼저 엘리베이터를 정지를 시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고장나면 이걸 고장을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장 대비해서 2차로 두는 것이 바로 파이널 리밋 스위치가 가동을 합니다. 리밋 스위치, 파이널 리밋 스위치, 제한 스위치가 가동을 하는 거예요. 제한 스위치. 그래서 이것이 2차로 가동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2차로 가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 제한 스위치에서 전자 브레이크를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최상층과 최하층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해둘 것이 바로 이거 슬롯 다운 스위치를 정확히 해 놓으셔야 돼. 얘가 먼저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이 스위치가 무엇입니까? 이걸 언급을 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583번 기계적 안전장치에서 2번에 뭐가 나옵니까? 초속기 개념이 나오죠. 이거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입니다.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 개념이 먼저 2번에 뭐가 된다? 초속기가 먼저 가동을 합니다. 보통 전격 속도의 일정 이상 속도가 됐을 때 1차적으로 가동하는 게 초속기입니다. 얘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가 얘가 1차로 가동을 합니다. 초속기. 자, 이 초속기는 그 원리가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을 시키는 거야. 전원을 차단을 시킵니다. 건상기의 전원을 차단시키면 위에 기계실에서 제동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상기 전원을 차단시켜서 기계실에서 로프의 제동이 걸리는 거야. 로프의 제동을 걸어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로프의 제동을 걸어서 성강기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것이 초속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속기가 먼저 가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이 가동됩니다. 비상정지장치가 가동됩니다. 비상정지장치가 가동을 합니다. 자, 비상정지장치는 얘가 2차로 가동을 하는 겁니다. 자, 초속기가 가동됐는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어떻게? 더 빨라지는 거예요. 얘가 가동됐는데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 로프 끊어졌다는 거예요. 로프 영화에 자주 나오잖아요. 뭐 미션 임파서블 이런 데 보면, 첩보 영화 이런 데 보면 이제 떨어져 막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비상정지장치가 가동을 하는 겁니다. 비상정지장치. 그러면 비상정지장치가 가동, 이거는 자 이겁니다. 카라고도 하고, 이 성강기 엘리베이터를 성강기 또는 케이지 이렇게 칭해요. 뭘 써도 관계없어요. 카를 쓰든지 얘도 차야. 또는 성강기, 케이지, 엘리베이터 뭐 이렇게 다 해도 관계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카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에 장착해서 이 가이드 레일을 잡아서 정지시키는 거예요. 보통 가이드 안내 레일이라고도 하고 그냥 레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 레일을 갖다가 잡아서 정지시키는 겁니다. 잡아서 정지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비상정지장치가 가동됩니다. 자, 그러면 이겁니다. 하강했을 때 얘가 문제가 생기고 얘도 문제 생겼어요.
리미스위치도 문제 생기고 비상정지 장치도 문제 생기죠. 그랬을 때 밑에 하강시는 뭐가 밑에가 되는가면 이제 완충기가 있는 거예요. 완충기.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나오죠. 4번의 완충기 있죠. 4번의 완충기로 가는 거야. 기계적 안전장치는 완충기. 자, 완충기는 스프링식하고 유압식이 있어요. 스프링하고 유압식이 이런 완충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강로 바닥하고 무엇입니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기가 되어 있습니다. 완충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출제가 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기계적 안전장치는 완충기 냈었거든요. 완충기 냈었고, 그리고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 조속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자꾸 지문만 나오고 있어요. 이 슬롯다운 스위치나 이 전자브레이크가. 그럼 사실 리미 스위치 있죠? 이게 자 가동하면서 전자브레이크를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전동기 토크 손실이 생겼을 때도 있죠. 전자브레이크가 가동이 되고, 아니면 리미 스위치가 가동하면 전자브레이크 제동을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이거예요. 가장 기본이. 그래서 이걸 먼저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거기 584페이지 보면 속도별 분류 나오죠. 저속하고 중속하고 뭐다? 고속이 있죠. 저속과 중속과 고속이 있는데, 자, 여러분이 저속 개념은 언급을 했었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우측에 교류 직류해가 나오죠. 그런데 그 고속에 보시면 고속은 얼마 이상을? 120m 이상. 자, 분당 120m 이상이 무엇이다? 고속입니다. 근데 고속 방식들은 전부 다 뭘 쓴다? 기어레스 방식이어서 이건 한번 언급을 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앞전에 언급이 된 거야. 항상 기어레스 방식, 기어리스라고 쓸 수도 있고 레스, 두 가지 다 됩니다. 리스, 레스. 자, 그래서 이 기어레스 방식이 바로 뭔가 하면 전동기 없이 뭐가 됩니까? 기어 없이 전동기로 속도 조절해 주는 게 기어리스 방식입니다. 이건 기어 없이 전동기로 속도를 조절해 주는 거예요. 속도 조절해 주는 게 기어레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교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류 전류는 저속에 거의 있습니다. 저속이나 중속에 쓰는 거고요. 고속에는 전부 다 뭘 쓴다? 직류입니다. 직류 방식을 씁니다. 직류.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언급을 한 거예요. 작년 시험에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인 이걸 정리해 놓으세요. 가장 기본인 이걸 먼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올해 또 안전장치 또 갈 겁니다. 한번 안전장치 갔다가 다른 데로 싹 눈 돌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장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강기 타면 몇 인승 이렇게 해놨죠? 몇 인승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1인 기준은 몇 킬로를 기준 잡는다? 65kg를 기준 잡습니다. 65kg가 1인 기준이에요. 성강기 1인 기준은 몇 킬로를 계산한다? 65kg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혹시 몸무게가 65kg 이상 되는 분들은 몸무게를 조금 빼십시오. 저도 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페이지 589페이지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 있죠. 자,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
제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작년 시험에 한 문제도 안 내줬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내주다가 한 문제도 안 내줬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에 가서도 출제를 하다가 각중에 전혀 안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홈 네트워크 설비는 기본 한 문제는 기본으로 줬거든요. 근데 19회 시험 때 안 나왔어요. 그래서 홈 네트워크 설비는 간단히 이 개념만 먼저 기억하면 된다. 여러분들 집에 있는 있죠? 예를 들어서 난방이라든지 가스나 맞죠? 카메라든지 이런 현관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는 설비가 뭐다? 홈 네트워크 설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맞벌이 부부를 했을 때 난방을 누가 켜놓으면 집에 가면 따뜻하죠. 그러면 난방기를 가동한다든지 밥솥에 이제 쌀을 앉혀놔야지 밥을 하겠죠. 진짜 이게 좋겠죠. 밥솥에 그냥 쌀만 넣으면 지가 알아서 씻어가지고 다 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 건 안 되고. 그래서 미리 밖에서 예약을 미리 안 해놨더라도 어떻게? 밖에서 언제든지 치사를 누를 수 있도록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설비들이 무슨 설비다? 홈 네트워크 설비가 됩니다. 그러면 홈 네트워크 설비는 592페이지 용어 정리 조금 정리합니다. 용어 정리. 자, 용어 정리에서 지금까지 2번 기출을 했습니다. 용어 정리에서 현재까지 2문제가 기출되었습니다. 그 출제됐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저기 나온 단지 네트워크 장비 나오죠. 월패드 밑에 네 번째 홈 네트워크 망이 있고 홈 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 네트워크 장비죠. 이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593페이지 제일 하단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하고 이 단지 들어간 놈이 2문제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둘 것이 일단 망이에요. 홈 네트워크 망. 그러면 홈 네트워크 설비를 갖다가 연결하는 것을 우리가 홈 네트워크 망이라고 하는데 단지망하고 세대망이 있습니다. 자, 이 단지망하고 세대도 망을 구성을 해놔야 되죠. 그럼 보통 밖에서는 우리가 뭘 이용한다? 통신사망을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맞죠? 제어를 할 때 본인이 SKT든 KT든 U+든이죠. 그 통신사망을 이용해서 어디에 온다? 단지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지에서 이 단지망은 어디가 단지망이다? 집중군의 통신실입니다.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이죠. 자, 여기가 바로 뭐다? 통신사 기기들이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KT나 SKT 이런 국선이나 국선 배선반이나 이런 초고속 통신망 같은 게 어디에 와 있다? MDF실 여기 와 있어요. 자, 그래서 MDF실 먼저 간단히 보세요. MDF실은 거기 593페이지 우측에 보면 집중분해 통신실 해놨죠. 국선이나 국선 단자함이나 국선 배선반의 초고속 통신 장비 있죠. 이런 그 회사의 장비들이 여기 들어와 있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밖에서는 통신망을 활용할 수밖에 없죠. 통신사망 타고 여기 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어디까지? 세대까지를 단지망으로 잡겠다는 게 단지망이고, 그 다음에 세대망은 당연히 여러분들 가정 내에 설치된, 홈에 설치된 게 뭐다? 세대망이죠. 그러면 이 집중군의 통신실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얘는 단지망은 어디서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포인트예요. 그러면 뒤에가 세대가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죠. 뭐다? 요 실이 포인트가 되는 거야. 어느 실부터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그걸 꼭 명심하자. 여기에 우리가 통신사 장비들이 들어와 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홈 게이트웨이 나오죠. 홈 게이트웨이가 바로 이거죠. 그러면 바로 이 단지망하고 세대망을 접속을 시키죠. 자, 이 단지망과 세대망을 접속하는 장치죠. 접속하는 장치가 홈 게이트웨이가 되는 거죠.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홈의 게이트웨이죠. 그래서 보통 비행기하고 공항하고 비행기 접속하는 거 몇 번 게이트 아닙니까? 그와 같이 홈에 이제 단지망, 세대망을 접속하는 장치가 홈 게이트웨이가 됩니다. 정리해 두시고, 월패드는 세대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월패드라고 하죠. 그래서 쉽게 이거잖아. 여러분들이 인터폰 있는 자리에 뭐다 패드를 설치했는데 벽에 설치했잖아. 그래서 월패드에 패드를 어디에 설치해서 벽에 부착해 놨어. 땅바닥에 해놓으면 좀 그렇잖아, 맞지? 게을러가 나는 뒹굴뒹굴하면 바닥에 설치해도 되겠죠? 맞아? 근데 그럼 잘못 터치해가 난리 납니다. 그래서 벽에 설치해. 그러면 인터폰 있는 자리에 월패드가 설치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 나오죠?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홈 게이트웨이하고 뭐다? 단지 서버 간에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뭐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예요. 자, 여러분이 보안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뚫리겠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다 뚫려요? 보안 안 되면. 그래서 여러분 이거죠? 기술 좋은 사람들한테는 자꾸 우리가 좀 불리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한테 불리한 게 뭐예요? 우리는 전부 다 열려 있는데, 맞죠? 북한은 거의 어떻게? 폐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잖아. 그래서 쟤도 해커가 많이 공격하고 있죠? 우리는 다 뚫리잖아요, 이만한테. 원자력 그것도 뚫리고, 맞아요? 그래서 기술 없는 분들은요, 탭스 많이 하지 마세요. 적당한 정도까지만 하고, 홈 네트워크를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특히 뭐한 분들 하면 안 돼요. 에이, 완전 전자기기에 대해서 완전 제로인 분도 있죠. 될 수 있으면 안 해야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공부해 놓으시면 돼. 딴 거는 건너뛰고 필요 없어요. 그리고 593페이지에서 자, 이거 세 가지 구분해 놓으세요. 통신배관실하고 집중군의 통신실,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센터 해 놓으세요. 단지 네트워크 센터 또 해 놓으세요. 나왔어도 또 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그래서 통신배관실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나 통신 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무엇이다? 통신배관실 TPS실이고, 그 다음에 집중군에서는 국선이나 국선 단자함 이런 초고속 통신망 같은 이런 장비가 들어오는 데가 마다 집중군의 통신실입니다. 자,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자, 집중군의 통신실하고 방제실, 단지 서버실을 우리가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단지 네트워크 센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뭐 개발할 때 전체 컨트롤 하는 데를 센터라 가정하죠? 맞죠? 무슨 센터? 그래서 우리가 저기 어디입니까? 과학기지, 저 우주 뭐 로켓 싸고 뭐 무슨 센터래죠? 거기서 이제 통제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센터가 되는데 그 세 가지 실 체크해 놓으세요. 몇 가지 실이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 통합 관련 실이 세 가지 실이에요. 집중군의 통신실, 방제실, 그래서 단지 서버실 몇 가지? 세 가지 실. 그러면 이 세 가지 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실에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야.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이 세 가지 실이에요. 있는 공간이에요.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들이 얘들이 둘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이 세 가지 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세요. 자, 그 정면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어적인 측면상은 그 위주로 봐두십시오. 그거 봐두고, 그 다음에 페이지, 제2 홈 네트워크 장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홈 게이트웨이. 자, 홈 게이트웨이 들어가기, 여기에서 이제 설치 기준들,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에서, 설치 기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두실 거, 설치 기준은 정리하실 거 이겁니다. 설치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설치 기준은 설치 의무사항이 있고요. 설치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설치 의무사항. 대부분 설치 의무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뭐뭐뭐 하여야 한다. 설치하여야 한다. 뭐뭐뭐 되어야 한다. 이런 형태로 지문이 끝나요. 설치 의무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설치 권장사항 몇 가지가 있어요. 설치 권장사항. 설치 권장사항, 뭐뭐를 설치 권장한다. 권장한다. 또는 뭐뭐를 권장하나. 이렇게 끝나요. 권장사항은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설치 재량사항이 있어요. 설치 재량사항 개념이 있습니다. 뭐뭐뭐 할 수 있다. 뭐뭐뭐 할 수 있다라고 끝나는 설치 재량사항. 그래서 딱 기준은 세 가지밖에 없다. 설치 의무사항과 설치 권장사항, 설치 재량사항.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뭐뭐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이 이렇게도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18회 때. 그 전에 설치 권장사항인데 의무사항으로 이렇게 한 번도 시험이 나섰고, 그래서 여기는 아니한다, 뭐뭐를 설치 아니한다,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 부정문은 없어요. 설치하라고 기준을 정해 놓은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무슨 사항이다? 의무사항이에요. 거의 대부분. 대부분은 거의 뭐다? 의무사항이. 대부분 의무사항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것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92페이지 보면, 593페이지 보면,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는, 자, 그래서 설치 기준에서 1번만 좀 주의하시면 된다. 1번.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자함 또는 세대 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설치 재량사항입니다. 자, 세대에 설치해야 된다. 홈 게이트웨이가 뭐였습니까? 저거였죠? 단지망과 세대망을 접속하는 장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대로 전혀 부분으로 해줘야지만 고장이 냈을 때 각 세대에서 곤치해야 되죠. 돈을 들여서. 그래서 이건 다 전유 부분으로 해놓은 겁니다. 공유 부분으로 해놓으면요, 고장 나면 관리비에서 다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세대 단자며 세통을 설치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의무가 됩니다. 그래서 재량상,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 설치 장소는 재량상입니다. 그리고 594페이지 월패드 있죠. 월패드는 모두 의무사항이에요. 월패드 설치 기준은 전부 다 무슨 사항? 의무사항밖에 없어요.
그래서 낼 때 이렇게 냈어요. 어떻게 냈는가 하면 아니한다 이렇게 냈습니다. 아니한다. 낼 줄을 초반에 좀 몰라가지고. 그래서 초반에 이 지능형 호흡 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법령에서 내다 보니까 법령을 어떻게 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헤맸어, 초반에는. 그래서 앞에 가지고 내긴 냈는데 거기 3번 가지고 냈었습니다. 월패대에서 원격 제어는 조명제어기기나 난방제어기 모든 원격 제어기는 수동으로 조작 스위치를 설치 의무죠. 근데 설치 아니한다 이렇게 우리가 문장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나오죠. 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뭐다? 단지 네트워크 장비예요.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595페이지 설치 기준 있죠? 다 의무인데 1번만 정확히 알아두면 돼. 1번을 정확히 알아두지. 단지 네트워크 장비를 어디에 설치하는가 이것만 정확히 해두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집중군의 통신실 또는 뭐다? 통신 배관실에 설치 의무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설치 의무인데 어느 실에 설치하나 잘 보자.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실입니다. MDF실이죠. 집중군의 통신 MDF실하고 어느 시다? 통신배관실 TPS실 통신배관실 여기 설치 의무입니다. 이 두 개 실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단지 홈게이트하고 단지 서버 간에 뭐다?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게 통신.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실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MDF실이 뭐다? 집중군의 통신실이었잖아요. 통신이 들어가야 돼요. 얘는 통신배관실이고요. 통신배관실. 그래서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거든. 그래서 항상 이걸 딱 기억해야 된다. 뭐가 생각난다? 통신. 통신이 기억나야 돼. 이 인간들이 낼 거 천진데 안 내가 그래. 이 바보도 낼 줄을 몰라가지고. 문제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나. 낼 줄 몰라가지고, 낼 거 없다 생각해가 안 낸 것 같아. 낼 거 천진데. 간단히 단지 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할 장소로서 옳게 짝 지어진 거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고로서 이렇게 낼 수도 있고 박스 주어지고 엄청 많아 문제는 만들 경우에는. 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단지 서버가 나오죠. 단지 서버는 우리가 설치 기준에서 1번이 제일 중요해. 1번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단지 서버와 관련돼서는 1번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서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을 1번에서 다른 거잖아. 근데 단지 서버실에 두는 게 무슨 사항이다? 건장사항이에요. 단지 서버실에 두는 게 건장사항이고, 예외 규정이 그래서 지금 설치 재량상 아까 하나 봤죠? 홈 게이트웨이는 설치 재량상이었죠? 세대 단자미나 세대 통합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하나 봤죠? 많이 안 나와요. 재량하고 건장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니다. 재량하고 건장을 다 암기해 버리면 어떻게? 나머지가 쉬워지죠? 맞죠?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단지 서버실은 그래서 이제 집중군의 통신 MDF실하고 방제실이죠. 방제실. 요거는 재량상이죠. 여기는 설치 재량상이 되는 거예요.
재량사입니다. 설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근데 다만 집중군의 통신실에 설치하는 때는 보안을 고려해서 폐쇄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 의무로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집중군의 통신실은 뭐가 됩니까? 통신사 장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통신사 직원들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폐쇄로 텔레비전 등을 갖다가 설치해 놔야 돼요. 조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의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니다. 예비 전원은 다 전유 부분이든 공유 부분이든 다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공유 다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에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 설치 기준이 있죠. 그럼 폐쇄로 텔레비전은 공용 부분에 설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어디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폐쇄로 텔레비전은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있을 거고, 근데 옛날 아파트 주차장은요, 믿지 마세요. 다 뭐 해 놓으셔야 돼요? 블랙박스 해 놓으셔야 돼요? 아이씨, 내 참 몇 번이나 바꿔 갔잖아, 누가. 바꿔놓고 미안하다고 그 뭐 쪽지 하나 남기고 가야 되는데, 아니야, 안 놓고 가죠. 이미 아니까. 그거 있잖아요. 집에, 오래된 아파트 있죠? 그거 안 찍히는 거 많고, 찍혀 있어도요, 흐리고 해상도도 안 좋고, 몰라, 그 또 어떤 시간 또 안 찍힌대. 또 그 다운로드 받으려고 하다 도중에 저거 되더라고. 하도 기종이 나빠가지고. 이 영상이 크면요, 다운로드 받아 도중에 중단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블랙박스 다시 해야 됩니다. 블랙박스 달고 나부터는 아무도 안 받고 가더라고. 지금 달아놓으니까 아무도 안 받대. 달아놓기 전에 2번이나 받고, 세게 박은 게 2번이고 살살 박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쭉쭉 들어가고, 누가 끌고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나는 한 번도 안 끌고 안 바꿨는데, 누가 와서 자꾸 박는 거야. 나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나. 그래서 그 1번에 보시면 폐쇄로 텔레비전 장비의 카메라는 주차장 출입구나 주동 출입구, 어린이 놀이터, 엘리베이터 등에 설치할 것을 뭐하다? 건장사항으로 둔 거예요. 건장. 그러면 건장사항이 여기서 건장 났네? 맞죠? 단지 서버를 두는 게 건장이 나왔고, 여기서 건장사항이 나왔습니다. 봐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아까 요거죠. 단지 서버를 어디에 둘 때는 집중군의 통신실에 단지 서버를 두면, 이때는 뭐다? 폐쇄로 텔레비전이 뭐다? 의무입니다. 의무로 가는 거야. 단지 서버를 여기에 둬버리면. 아까 앞에서 했죠? 보통 폐쇄로 텔레비전 설비는 건장사항인데, 맞죠? 근데 어디에 둘 때? 단지 서버를 집중군의 통신실에 두면 이때는 의무로 가요. 이때는 의무입니다. 그 점을 조금 주의해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7페이지 제3절 원격 제어기기 나오죠. 원격 제어기기는 전혀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자기 집 걸 원격 제어해야지. 공용 부분 걸 원격 제어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치사용 가스 밸브가 원격 제어 가능한 것은 이거 설치 의무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여러분들 가스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발생하죠. 간혹 가도 됩니까? 어떤 경우가 많아요? 깜빡하고 있죠. 뭔지 놓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 밖에 볼일 보러 간다고 했죠. 그럼 빨리 제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요거는 1번, 2번, 3번 다 해놓으세요. 2번, 원격 제어가 가능한 조명 제어기기를 세대 안에 몇 구 이상? 1구 이상, 요거 1구, 한 번 장난칠 거예요. 아직은 지문만 썼는데, 조명은 몇 구? 1구 이상만 대주면 돼요. 1구 이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감지기도 전혀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감지기는 설치 기준 다 의무인데 2번하고 3번만 체크하고 보시면 돼요. 2번하고 3번. 가스 감지기는 사용한 가스가 LNG는 공기보다 가볍죠. LPG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LNG일 때는 천장 쪽에 해주고 LPG일 때는 어떻게? 바닥 쪽에 설치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을 잘 봐두세요. 개폐 감지기는 현관 출입문 어디다? 상단이에요. 상하단, 이거 장난칠 겁니다. 상단, 하단. 상단에 설치해서 단독 배선 해줘야 돼. 다른 거하고 겸용 배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다른 거하고 겸용 배선해서는 안 되고 단독 배선 해주라. 그 다음에 단지 공용 시스템이 주동 추이 시스템이나 원격 건진 시스템, 그리고 차량 추이 시스템, 무인 택배 시스템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동 추이 시스템하고 무인 택배예요. 두 가지예요. 자, 그래서 주동 출입 시스템에서는 현재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주동 출입 시스템에서 나온 것은 뭐 가지고 있는가? 거기 3번 가지고 냈습니다. 3번. 주동 출입 시스템은 매립형으로 설치했는데 노출형 이렇게 해놨어요. 매립형이 기본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동 출입 시스템이 매립형으로 돼 있죠. 고장내면 안 되니까. 맞죠? 매립형이 기본 원칙이네. 주동 출입 시스템은 원칙입니다. 매립형인데 노출형 이렇게 해서 냈습니다. 그리고 4번 체크해놓으세요.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에다가 뭐다? 접지 단자는 내부에 설치해. 프레임. 털 내부에 설치하나요? 내부에. 프레임이 몸체 아닙니까? 내부 쪽에 접지 단자 설치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거 보시면 돼요. 2번. 주동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비상시 소방시 연동되어서 주동 현관이나 지하 주차장 자동문이 잠긴 상태가 자동으로 열려야 돼요. 문이 풀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안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여는데 시간을 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으로 풀리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프레임은 몸체. 프레임은 몸체. 자, 600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 무인 택배 시스템 나오죠. 무인 택배 시스템. 자, 무인 택배 시스템은 낼기 딱 2번밖에 없어요. 설치 기준에 2번. 자, 설치 수량을 낼 수밖에 없다. 소형주택과 중형주택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주택은 10에서 15%고 중형주택 이상이 뭐다? 15에서 20% 이상을 설치 뭐다? 건장상입니다. 무인 택배 시스템은 설치 건장상으로 갑니다. 퍼센트 기억하시고 소형은 10에서 15%입니다. 자, 중형 이상, 그러면 중대형이 합니까? 중형 이상, 중대형은 15에서 20% 이상. 근데 이것은 무슨 상이다? 건장상이에요. 건장. 의무상은 아니고 건장상으로 간다는 점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에서 현재까지 시험 나온 것은 자, 종합으로 나왔을 때 한 번 하고 단지 서버하고 두 개가 나왔어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단지 서버실에서는 면적 가지고 냈어요. 그리고 방제실에서는 이번에 이중 바닥 방식 가지고 냈습니다. 자, 그러면 601페이지 통신배관실 TPS실이 나옵니다. 자, 통신배관실 TPS는 통신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 단자함을 설치한 공간이 통신배관실 TPS실입니다. 그래서 통신배관실은 공부해도 설치 기준이 전부 다 의무사항에 다 의무사항인데 주의할 것은 이거 3번하고 4번만 주의해서 봐두면 돼. 3번하고 4번이에요. 통신배관실은. 그러면 통신배관실 3번에서 보실 때 3번은 문의 크기를 보시는데 주의할 것이 겁니다. 문 크기를 보시는데 자, 폭이 얼마다? 0.7입니다. 높이가 얼마? 1.8m, 1.8m 이상입니다. 폭이 0.7m 이상이고 폭이 자 높이가 1.8m 이상. 그런데 이때 문틀의 내측 치수다 외측 치수다? 외측 치수입니다. 내측이 아니라 창호는 무조건 외측 치수입니다. 이렇게 문틀을 이렇게 나타내면요 문틀의 규격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폭을 나타낼 때 폭이 0.7이다 그러면 이 폭을 나타내는 거예요. 문틀까지. 그래서 요 안에는 통과할 때 좁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면 보고 절대 무엇을 사면 안 돼. 실제로 이 안목치수, 내척치수를 재봐야 돼. 실제 도면에 나타난 수치는 무슨 치수? 외척치수예요. 외척까지 문틀. 그래서 외울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이 통신배관실이니까 여러분이 주특기가 이거잖아. 자기가 전화 안 받으면 괜찮은데 남이 전화 안 받으면 뭐라 하죠. 에이, 성격 그렇잖아. 맞아? 이건 막 그랬나? 왜 전화 안 받냐고, 맞아? 성질을 막 내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땡칠이 C28 이렇게 하면 돼. 아, 문크기 장난 안 칠 거죠? 장난칩니다. 나중에 잘 보세요. 자, 기억하시고. 그리고 문틀의 외척치수다, 내척이다? 외척 잘 봐야 돼요. 외척치수, 문틀 외척. 외척치수입니다. 치수. 그리고 5번에 문턱을 둬야 돼요. 자, 청소등에 대비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서 50mm 이상 문턱을 둬야 됩니다. 5cm 아닙니까? 50mm 이상 문턱 둬야 돼요. 문턱. 자,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특별한 거야. 보통 여러분들 자 봅니다. 보통 이게 들락날락 할 때 문턱이 보통 없죠? 아, 문턱이 있으면 거기 걸리잖아. 맞지? 근데 우리 옛날에 자 한옥들이 뭐가 있어요? 문지방이 있었죠. 문턱이 크잖아. 높았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어떻습니까? 물건 막 들락날락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죠? 턱을 뒀다 안 뒀다? 안 둔 거예요. 문턱이 없는데 지금 이제 현대식 건물 거의 문턱을 잘 안 둡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문턱을 두라 이거예요. 물 들어온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602페이지 보면 집중군의 통신실 나와요. 자, MDF실 이 집중군의 통신실은 자, 2번하고 4번을 알아두시면 돼. 2번과 4번. 그래서 집중군의 통신은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가 돼.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해줘야 돼요. 그리고 4번에 적정한 온도 유지, 냉방시설 체크하세요. 냉방시설이고, 하고, 냉방 고장을 대비해서 흡배기용 환풍기 설치 의무입니다. 냉방시설과 흡배기용 이 환풍기 설치 의무가 주어진 것이 바로 MDF실 집중군의 통신실 개념이 됩니다.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서버실. 단지 서버실은 면적 나왔어도 또 보세요. 유일하게 최소 면적 제한이 있는 것은 단지 서버실만 최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준다. 그리고 2번에 단지 서버실 바닥이 이중바닥 방식으로 설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중바닥 설치 의무는 두 군데요. 이중바닥 설치 의무는 단지 서버실하고 딱 두 개예요. 단지 서버실하고 방제실하고 이 두 개 실이에요. 이중바닥 설치 의무는 단지 서버실과 방제실이 설치 의무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 3번에 체크하십시오. 항온 항습장치 설치해야 돼요. 얘는 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항온 항습장치 설치 의무, 항온 항습장치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중바닥 설치 의무하고 항온 항습장치, 이 설치 의무도 동일하게 단지 서버실하고 방제실입니다. 여기는 전자기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항온 항습장치 설치 의무입니다. 항온 항습장치 설치 의무로 갑니다. 명심하세요. 이중바닥 해야 되고, 바닥을 이중으로 띄어서 그 밑에다가 뭡니까? 이 케이블선이나 이번 인터넷선 다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중바닥 설치 의무하고 항온 항습장치 설치 의무가 두 개실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2페이지 단지 서버실의 4번에 출입문 크기 동일하게 외워놓으세요.
서버실은 장비가 좀 커요. 그렇다 보니까 문이 큽니다. 자, 얘는 0.7, 1.8인데 요거는 폭이 얼마? 0.9. 0.9m 이상, 높이가 2m 이상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얼마 늘어나요? 20cm 늘어나죠? 0.2m 늘어나잖아. 통신배관실보다 20cm 커. 땡칠이 18보다 20cm 크면 돼. 그래서 0.9, 2m입니다. 명심하세요? 두 개가 있으니까 시험 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시험은. 그리고 항상 문틀에 외척 시수다, 내척 시수다? 외척 시수다.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제일 치사한 건 그 외척을 갖다 내척 살짝 꽂혀서 냅니다. 그럼 나중에 아무리 눈 닦고 봐도 답이 없어. 그런 경우가 보일 겁니다.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03페이지 그래서 방제실은 그래서 거기 2번 하고 있죠. 5번을 5번을 알아두면 돼. 2번, 5번. 그래서 이중바닥 방식과 항온 항습 장치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세대 단자함은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4번만 해두면 되나요? 세대 단자함은 크기가 500mm 곱하기 400mm 곱하기 800mm 크기 설치 건장상입니다. 세대 단자함은 그 크기로 설치 건장하지 반드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크기를 안 따라도 된다는 거예요. 약간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거고. 자, 그리고 7번에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나옵니다.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설치 기준을 봐두십시오. 단지 네트워크 통합까지 가능하도록 집중력 통신 단지 서버실 방제실을 연결시켜서 인접시켜서 체크하세요. 인접시켜야 됩니다. 자, 격리시켜서는 안 되고 어떻게? 인접시켜야 돼요. 통합까지 해서 인접시켜서 설치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05페이지 보면 홈네트워크 설비의 기술 기준에서는 2번 기기 호환 등에 에서 3번만 봐두세요. 예비품 기준 5% 이상을 5년간 확보할 것을 뭐한다? 건장상으로 두고 있다는 점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고 608페이지 전기설비 하도록 하겠습니다.